안녕하세요. 정훈이 엑셀 정훈이 강사입니다. 엑셀 올리 초보를 위한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옵셋 함수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아주 편리하게 지정해서 여러분이 수식에 사용하고 특정한 참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름 지정 방법, 또 그 이름의 범위를 편집하는 방법, 이름 필요 없어, 이름을 삭제하는 방법, 이런 작업들은 이름 관리자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함께 볼까요? 참고로 옵셋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익혀두면 업무에 맞아요.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류, 제품명, 1월, 2월, 3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범위에서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 합계면은 그냥 눈썹 이렇게 하고 범위 단다단단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의의 위치, 그러니까 랜덤한 위치에서 여러분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 데이터에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렌지 주스부터요. 이 오렌지 주스부터 요 다시마유 얘네들의 1월부터 3월까지 요 합계만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업무의 데이터가 의외로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의의 자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이 제품명,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잡자고요. 여기가 기준값이에요. 이 기준 위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합계를 구할 데이터의 위치까지 임의로 떨어져 있죠? 그 떨어져 있는 곳의 데이터를 합계를 낸다던가 평균을 낸다든가 이럴 때 바로 유용한 함수가 옵셋이에요. 뭐라고요? 옵셋. 옵셋은 말 그대로 얼마만큼, 자, 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크게 OFFSET 옵셋.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어디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이게 옵셋이에요. 그래서 옵셋 가로 열고 말 그대로 베이스 캠프 기준 주소가 어디니?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할까? 그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몇 발자국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래? 행. 몇 행 내려갈래? 그 다음 위로 올라갈래?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열은 오른쪽으로 요요 기준 베이스 캠프로부터 몇 칸, 몇 번째 열로 이동할래? 요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땐 플러스, 왼쪽일 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자, 우선 요거까지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스트레칭이에요. 자, 일단 여기 빈 곳에 여러분 마우스를 놔보세요. 그리고 자, 뭐라고요? 옵셋 써봅니다. 아무 위치에나 몇 개 데이터 쓰고 한번 해보세요. 레퍼런스 나오죠? 이게 베이스 캠프. 여러분, 제가 베이스 캠프를 C의 3번지로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쉼표 찍고 나 여기서 두 칸, 자, 아래로 두 행 내려갑니다. 하나, 둘. 그럼 누구예요? 매실청. 그죠? 자, 여기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열. 여기서 한 개 열 이동합니다. 즉 지금 C열인데 한 열 더 이동합니다. 1. 됐어요? 네. 그럼 누굽니까?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엔터 꽝. 25 나오잖아요. 아, 얘가 나오네. 이게 옵셋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 연습 한 번 더. 자, 는 옵셋. 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업무에 정말 도움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베이스 캠프를 제가 B의 3번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 업무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업무에 맞게 활용하시면 돼요. 쉼표 찍고. 자, 이번에는 3개 행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그럼 얘인데요. B의 6번지. 그렇습니다. 3개 행 내려와요. 그 다음에 옆으로 2칸 옆으로 이동해봐요. 하나, 둘. 그럼 뭐예요? 빵인가봐, 빵. 맞아요. 빵이 나와야 돼요. 빵.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아까 말했는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쓰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OK 바닐라 쉐이크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예? 자, 는 옵셋. 베이스 캠프는 여러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하면 돼요. 이렇게 쉼표 찍고 나 여기서 2칸 위로 올라갈래. 그럼 뭐예요? 여기서 2칸 위로 올라간다.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2행 이렇게 쓰라고요. 위로 올라간다. 쉼표 찍고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한 개 열로 이동할래.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B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엔터 꽝. 식품 나오잖아요. 좀 이해되죠? 이게 옵셋의 필수 요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개 데이터만 읽어오는 거? No. 의미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요 데이터 자반고등어, 녹색우유, 오케이 바닐라 쉐이크 요거 3개 데이터 요거 읽어오고 싶어. 요것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베이스 캠프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자, 는 옵셋. 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써봅시다. 는 옵셋. 그리고요. C의 3번지 베이스 캠프 쉼표 찍고 자, 나 자반고등어 요 자리부터 읽을 거야. 그럼 여기까지 점프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죠. 그러면 얼마만큼 내려오면 돼요? 하나, 둘, 셋. 3개 내려오세요. 쉼표 찍고 그리고요. 옆으로 가야 돼요? 아니요. 한 발자국도 저는 못 갑니다. 그렇죠. 저도 못 가요. 요거 읽을 거니까. 그럼 안 가면 어떡하죠? 0 써줘야 돼요. 이렇게. 됐죠? 나 옆으로 안 간다. 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2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height, width. 보이죠? height는 뭐냐면 높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C의 3번지에서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내려왔죠. 그럼 내려왔으면 여기서부터 몇 개를 읽을 거죠? 여러분이 참조할 데이터 몇 개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하나, 둘, 바닐라 쉐이크까지 3개죠? 그게 바로 하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몇 개 행을 갖고 올 거니, 몇 개 행을 참조할 거니, 나 3개. 요렇게. 됐죠? 아, 이게 하이트. 예. 그럼 위드는요? 쉼표 찍고, 자, 위드는요? 그러면 몇 개 열?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하나예요. 우리가 읽어올 데이터 요거 자체가 하나예요. 아까는 0이었는데, 예, 움직이는 거는 옆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움직이지 않아 0, 가면은 1, 왼쪽은 마이너스 1 이랬죠. 근데 얘는 읽어올 데이터는 그 자체가 1열이에요. 그래서 1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답니까? 예. 그러면 자반고등어 그 다음에 뭡니까? 녹색우유, 오케이 바닐라 쉐이크 요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읽어오네? 네, 이게 옵셋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자, 지금 당장 해봅시다. 그러면 자, 삭제.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주스, 연근마, 우유, 다시마유 얘네 1월부터 3월까지의 요 판매량 데이터 요것만 우리 좀 읽어올까요? 요것만 읽어옵시다. 요거 어떻게 읽어오면 될까요? 그러면 예.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닙니다. 자 말씀해보세요. 옵셋. 유튜브를 보면서도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떠듬. 자 뭡니까? CS 3번지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잡으라고요? 예.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나 오렌지 주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요. 일곱. 그쵸? 7줄 내려오면 되겠네요. 7줄 내려와 쉼표 찍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오렌지 주스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1월달 데이터부터 읽어올 거죠. 그럼 여기서 한 칸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컬럼은 1, 쉼표 찍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몇 개? 하나, 둘, 셋, 3행. 그죠? 3행. 그리고 쉼표 찍고 그리고요. 몇 열? 여기서부터 1열이죠. 1열, 2열, 3열. 그러니까 3행 3열의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이렇게 과연 답이 나올까요? 가로 닫고 엔터 꽝 두구두구두 어떻습니까? 답이 12, 14, 30 단단단 어떻습니까? 오 나오는 거 봐라 똑똑한데 예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여러분이 일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계산할 때 이렇게 옵셋을 이용하는 겁니다. 에이 저는 관심 없어요. 이거 합계만 저는 결론만 얻고 싶어요. 합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다 썸 쓰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어디다가요? 여기 밑에다가 자 이제 이거 답 나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자 삭제. 는 결론은 뭐예요? 나는 합계를 구할 거야. 썸 가로 닫고 그 다음 뭐 써요? offset 이렇게 쓴다고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C의 3번지 베이스 캠프로 잡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개였습니까? 4, 5, 6, 7 7개를 내려갔지. 옆으로 한 칸 갔지. 거기서 3행 3열의 데이터를 읽어와 모조리 그걸 모조리 더해 엔터 꽝 답 28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오렌지 연근마 우유, 다시마유 얘네 3개 식품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량의 개수 모두 더하니까 282개 나갔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옵셋이에요.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특정 어떤 영역에 대한 합계라든가 임의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뭐 정해지지 않은 값인데 자꾸 위에서 뭐 합계만 빨리 구해봐라 뭐 해라 이러면 이렇게 옵셋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게 옵셋이에요. 그럼 생뚱맞게 옵셋 제가 왜 배워야 되죠? 이러시는데 예, 기다려 보세요. 이제 얘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일단 옵셋의 기본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1월 출력 정보를 열어보겠습니다. 짠. 자 1월 달에 우리 회사 또 상용직, 예령직 뭐 이렇게 근무를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1월 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월 총 근무 직원이 몇 명인지 또 여기를 들어가서 시트를 얘네 이 이름들 개수를 세워갖고 오는 거 자체가 사실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많아요. 여러분 회사 직원이. 상근직, 일용직 다 더하니까 많아요. 그런 경우 손으로 세다가 또 20명 세다가 헷갈려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는 count A는 아시죠? 그래요. count A 가로 열고 가자 한 다음에 시트가 다르니까 해당 시트 열어요. 열고 범위 잡자 찍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로를 닫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 꽝.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딜리트. 근데 이렇게 시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스러운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수식에 자주 참조하는 애들은 좀 더 왔다 갔다 안 하고 쉽게 내가 참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이름이에요. 네이밍. 이름.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B의 5번지부터 여기 데이터 여기 지금 윤세롬 나와 있네요. 이 데이터까지 얘네들 범위 이렇게 요 범위를 딱 잡아서 요 범위는 뭐라고 이름을 정해 놓자 이겁니다. 별명을 만들어 놓자. 어디다? 이름 상자에다. 이게 바로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요 이름 상자 보이죠? 범위 지정하고 나는 얘네들을 직원 이렇게 이름을 쓸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 지정하고 이름을 쓰면 돼요. 어디다? 이름 상자에.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엔터. 꽝. 끝이에요. 이게 이름 지정입니까? 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이름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1월 결산 시트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씁니다. 는 함수 이름이 뭐였죠? 개수 구할 때 count A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트 다른 시트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내가 아까 직원 이름 직원이라고 했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헐,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식을 쓰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9명 나와요. 9명이에요. 진짜요? 예, 여기 9명. 여기 9라고 써 있잖아요. 9명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긴 하네요. 그쵸? 예. 그러면 1월 총 지급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왔다 갔다 귀찮다. 그러면 1월 출력 정보에서 여러분 여기 금액 보이죠? 이 금액의 범위 잡아줍니다. AJ의 5번지부터 어디까지요? Shift 키 누르고 여기 마지막 데이터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마지막 데이터 클릭하면 돼요. 범위를 잡고 여기 이름에다 뭐라고 쓴다? 뭐 급여 또는 금액, 지급액 여러분 편한 대로 이름 지정하면 됩니다. 저는 금액 엔터 꽝 끝.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네, 이 시트에 가서 1월 총 지급액을 구하고 싶다는 sum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는 sum하고 금액 이러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수식도 깔끔하죠. 엔터 꽝 끝이에요. 샵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글자가 셀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이러면 답 나와요. 어때요? 간단하다.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트에서도 똑같아요? 당연하죠. 여기서도 여러분 는 count A? 아니면 에버리지를 써볼까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금액 이러면 1월달에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금액 답 나오잖아요. 350 얼마입니까? 315만 7,778원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는 수식에 자주 참조하는 특정한 셀 범위는 이렇게 이름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게 아유 별거 아니야. 총 근무직은 얼마 안 돼. 9명. 총 지급액은 2,842만 원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좋아라 했는데 문제는 1월 출력 정보에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2명이나.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뭐 강보름씨 엔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유세환씨 이렇게 2명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하면 여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씁쓸하죠. 에이, 계산 또 해야 되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름 있죠. 이름이요. 네, 이 이름의 범위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플렉서블한 이름 범위로 여러분이 편집을 해줘야 돼요. 이 이름 이거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How to? 자, 1번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2번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짜자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름 관리자. 얘는 업무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단축키 기억합니다. 컨트롤 키하고 F3 누르면은 이름 관리자 떠요. 되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나는 오늘 처음 보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익히면 되니까요. 자, 보세요. 뭘 봅니까? 네, 보니까 어때요? 2개가 딱 나와 있네요. 이게 뭐죠? 우리가 지정한 이름들이에요. 아, 그랬지? 네, 직원, 금액. 그죠? 자, 직원 일단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밑에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지정한 직원이라는 이름은 1월 출력 정보 시트에 느낌표는 1월 출력 정보 시트에 이런 뜻이에요. 예. 1월 출력 정보에 B의 5번지부터 B의 13번지까지를 정의한 이름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달러비 달러5 달러가 뭔 뜻이라 그랬어요? 고정 핀 꼼짝마 이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애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동적인 이름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여러분 여기 편집 보이십니까? 예, 이미 만들어진 이름을 지우지 말고 편집을 누르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름도 새로 바꿀 수 있고 대상 이게 바로 범위예요. 이 범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직원 이름이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서 바로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설명드렸던 옵셋 함수를 쓰는 겁니다. 옵셋을 여기다 쓴다고요? 예, 늘어났다 줄었다 범위를 지정하게끔. 어떻게 해요? 궁금하죠? 자, 여러분 베이스 캠프 보이죠? 여기다 곧바로 쓰게요. 예, 베이스 캠프에 이름, 직원 이름 맨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B의 5번지부터 시작되죠? B의 5번지 이렇게 쓰면 돼요. B의 5번지 클릭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클릭하면 돼요. B의 5번지. 그리고요. 자, B의 5번지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 아래로 내려갑니까? 아니요. 요 자체가 이름이잖아요. 직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발짝도 아래로 안 내려갈 거야. 그리고요. 옆으로는요? 옆으로는 안 가야죠. 왜? 나는 이름이 바로 요 자리니까. 나는 한 발자국도 안 가. 내가 이름인걸? 예. 이렇게. 그리고 이 이름 범위는 어때요? 이 이름 범위가 중요한 거는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요 자리에 뭐를 쓰느냐면 그 몇 개 행을 읽어와야 되는지 유동적이니까 그거는 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가져올 행의 개수를 얘가 엑셀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count a로요? 네. 그리고 쉼표 찍고 자 여러분이 읽어올 건 바로 요 일렬이죠? 네, 일렬 요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이 안에는요. 여러분 여기 B열 보이세요? 네. B열 이렇게 B열부터 B열 이렇게 하면은 B열에서 카운트 A는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카운트 A는 그렇죠. 공백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이 안에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아무튼 공백만 아니면 얘는 무조건 개수를 세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열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그 개수를 모조리 세어 갖고 와요. 그럼 그 개수에서 우리는 여기 합계 보이죠? 예. 요거 합계행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하나를 빼자.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써주면은 데이터가 늘어나도 줄어들어도 얘는 항상 업데이트된 이름 범위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복잡해. 아니요. 이 처음만 그래요. 자, 제가 다시 써볼게요. 자, offset 가로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 B의 5번지 베이스 캠프로 할래. 이렇게 쉼표 찍고 여기서 아래로도 안 내려가 0, 옆으로도 안 가 0,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행을 읽어 올래. count A 가로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B열에서 B열 가로 닫고 빼기 1. 왜? 맨 밑에 합계행은 하나 제거하고. 그러면 그 행 개수만큼 얘는 읽어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몇 개열? 현재 열, 1열 가로 닫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줘요.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수식이 바뀐 거 확인됩니까? 예, 닫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됐으려나? 네, 10명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벌써. 총 근무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네 진짜? 네. 자, 제가 이제 또 지워보겠습니다. 강보름, 유세환, 아니야. 딜리트. 지웠어요? 지웠습니다. 제가. 지우고 다시 가보니까 어때요? 9명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됩니까? 9명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죠? 자,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세라 씨. 자, 이세라 한 명 추가했어요. 10명 됐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또 한 명. 이번에는 윤차돌. 엔터 꽝. 자, 한 명 더 추가했어요. 근데 어때요? 여전히 10명으로 답이 나오죠? 그럼 뭡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이름 관리자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직원.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여기에서 전체 개수 -1 이렇게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죠? B열에서 B열인데 요거 B열 앞에 달러, 뒤에 달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비 이렇게 B열은 움직이지 마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다 완성이 되면 엔터를 꼭 쳐주면 돼요. 편집 눌러서 작업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고쳐주고 엔터를 쳐주면 반영돼요. 됐습니까? 예. 자, 어때요? 11명으로 바뀌었구나. 예, 된 거예요. 자,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딜리트 지웠습니다. 1월 결산 9명 반영됐고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이세라 씨, 윤차돌 씨.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반영됐어요. 됐어요. 달러를 붙여줘야만 그 열이 고정이 됩니다. 예. 그거 아주 작지만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금액도 여러분이 지금 그 우리가 절대 번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금액 어때요? 나와 있죠. 참고로 이 이름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금액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치면 얘가 해당 범위를 딱 알려줘요. 금액은 여기까지야. 그쵸? 아, 그러네. 그럼 얘도 유동적으로 바뀌게끔 해줘야겠어요.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네, 이름 관리자 들어갑니다. 금액 하고요. 요거 편집 눌러서 자, 이렇게 지우고 는 하고 뭐에 쓴다고요? 옵셋 한 번 더 반복해 봅시다. 옵셋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바로 금액의 AJ의 5번 행 됐죠? 쉼표 찍고 그 다음은요. 여기서 아래로 하나도 안 내려가 0, 옆으로도 안 가 0. 그 다음은요. count A 카운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니까 count A 하고 어떻게 한다? AJ 달러 AJ 콜론 달러 AJ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빼기 얼마? 네, 1 쉼표 찍고 1 현재 열 가로 닫고 됐죠?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닫기 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밑에 이세라씨 자 위에 내용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이세라씨는 23일부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컨트롤 V 어때요?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람 일당은 24만원 합시다. 자, 금액 나오죠. 또 윤차돌 씨도 카피 뜹시다. 찍 컨트롤 C 하고 여기 앞에서 컨트롤 V 하고 딴딴딴딴 이만큼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합계 나오죠? 예, 몇 시간 일했다는 거 나오고 이 사람 단가는 22만원 합시다. 엔터 꽝. 자, 그러면 금액 확인되죠? 자, 352만원 나옵니다. 그럼 1월 결산 가보면 어때요? 총 지급액이 바뀌었네요. 6,200만원으로. 그쵸? 예,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동적 범위 지정이에요. 도움이 좀 되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름 지정도 그렇고 옵셋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업무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선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좀 많고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참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러한 이름 지정이라던가 옵셋을 이용한 특정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참조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기 이름 삭제는 어떻게 합니까? 삭제는 이러시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업무에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직접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임자가 해놓은 거 그거 가져다가 조금 내용 바꾸는 경우 이런 게 많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전에 이제 근무하던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분 몇 개만 이렇게 수정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원본 혹시나 또 내가 뭘 잘못해서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막 카피를 하나 또 이렇게 찌 끌어서 시트를 하나 만들고 뭔가 하는데
난 진짜 억울한 게 내가 이름을 만들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니까 이름이 막 쫙 떠요. 막 걔 때문에 에러가 막 나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봐서 한 보름 정도를 일해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내가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꾸 그 이름이 충돌돼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름 뭐 만드는 방법도 배웠겠다. 불필요하면 선택하고 삭제. 보이죠? 예. 이름 관리자 들어가면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무거나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 업무에서 이제 그동안 쭉 지내온 결과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데 얘네. 그러면 그때 클릭해서 삭제. 저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확인? 이러면 제거가 돼요. 됩니까? 예. 이렇게요. 한꺼번에 제거도 됩니까? 되다마다요. 쭉 선택을 하고 삭제 누르면 한 번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럼 지우면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에러 납니다. 보여드리죠. name. 이런 에러가 뜨는 거는요. 금액이란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식에 금액 이름을 참조해 합계를 구할게. 이렇게 썼으니까 얘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name 에러가 뜨는 거예요. 됐죠? 예. 얘는 왜 1입니까? count A 함수를 이용해 직원 제가 썼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 offset 안에 count A 함수 들어가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offset 그리고 naming 엑셀의 이름 지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bye. 감사해요.